여기 깜빡이죠. 여기다가 넣어볼게요. 제가 지금 너무 참 죄송한 게 비주얼 파트 원이 두 개예요. 두 개, 아까 세 부분 나눴다고 했잖아요. 두 개 중에 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이게 맞기를 바라는데 맞네요. 어떻게 딱 맞았네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돼요.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이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, 아까 제가 쓴 글도 보이고, 간단하게 ASX랑 그 비하인드 코드 개발만으로도 가능하죠. 여기까지가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던 거, 팔로잉 기능을 보여드릴게요. 팔로잉 기능도 똑같이 비주얼 웹파트를 이용해서 개발했어요. 비주얼 웹파트를 이용해서 개발했고, 예제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명만 뽑아서 그 몇 명만 이렇게 지정해 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몇 명 지정해 놓은 거에서도 자기 로그인한 사람이 보이면 안 되니까 로그인한 사람일 때는 그 패널 안 보이게 해 놓은 거고, 참 얄팍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팔로잉 기능이 들어가죠. 팔로잉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 리스트 타이틀이 어떤 리스트인가, 어떤 리스트를 주면은 그 메소드에서, 이거는 이제 권한 상승 코드라고 해서 잠깐 관리자인 척 할 수 있는 그런 코드예요. 잠깐 관리자일 수 있는 코드여서 이거를 해서 이제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해서 권한을 어떤 권한을 줄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.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줄 건지를 설정을 하고, 그 설정한 거를 아까 이제 요청한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주석 제거하고 나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. 생각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하고 하면 끝이에요.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해줘야기 위해서는 다시 권한 상승이 들어가서요. 똑같이 그 리스트를 찾아내고요. 그 리스트에 있는 권한을 자기를 빼버리면 돼요. 이 정도가 방금 말했던 그 기능의 전말이에요. 팔로우 해제하는 기능에. 실제로 이거를 개발한다고 하면은, 베이스 안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. 개치를 다 인정해야 되고, DB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, 그 외에 스키마도 그렇지만, 여러 개,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. 이런 개발에 대해서. 이런 거를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, 팔로우 버튼을 눌렀을 때는 팔로우에다가 그 리스트 타이틀만 넘기도록.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개발했지만, 그 한 순간에 클릭한 사람이 개체를 인식해서 그냥 바로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. 쉽게.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아까 말했던 이제 웹파트를, 팔로우 웹파트를 집어넣을게요.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죠. 제가 팔로우 할 수가 있죠. 이제 저장하고 이걸 닫아내고, 이 사람 글이 너무 많은데, 말이 많아요. 너무 말이 많아요. 그래서 언팔로우를 했어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페이지를 다시 리프레시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없어졌죠.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없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분을 팔로우 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이분 글이 보이는 형식으로 30분, 40분 아직 좀 남았네요. 좀 남았으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. 그래서 좀 더 이제 추가하다가 많은 게 있었는데, 원래 그 외 기능은 여기서 더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 기본 구조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나머지 기능은 더하면 돼요. 그러니까 기능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굳이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한 이유는 기능 개발해서 이거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, 이 뒤에 개발자가 오더라도 규칙에 맞게 개발했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유지보수가 쉽다는 거죠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몇 명 집어놔서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건데, 하다못해 아까 자기 목록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트위터 사용자 그룹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쉐어포인트에서 이제 쓰는, 여기서 사용하는 그룹이 있어요.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의 사용자를 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패널에다가 이제 현재 이 트위터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뿌려줄 수가 있겠죠. 다 거기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되니까, 자기는 빼고.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쉐어포인트 지원하는 기능이 동료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, 내가 관심 있는 걸 똑같이 관심이 있는지, 아니면 동료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가까운지, 그러니까 친밀도 비슷한 거, 아니면 나랑 주 관심사가 같은 사람, 이런 걸 표시하는 랭킹이 있어요. 그걸 이용하면은 좀 더 추천할 수가 있겠죠. 이 사람 글을 더 볼 수 있다.
뭐 회사 내에서는 그러진 없겠지만, 회사 내에서는 별로 그렇진 않겠지만, 자기 필요한 사람만 팔로잉 하겠지만, 그런 기능도 개발 가능하고, 뭐 예를 들어 다른 SNS에서 보면은 야모 같은 거 있잖아요.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, 그것도 보면은 회사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끌고 와갖고, 이렇게 트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. 쉽게, 빨리 가능하게.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해요. 뭐, 개발 조직 이름으로 그냥 바로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. 그냥 리스트를 만들고, 뭐, 있기 위한 거는 그 팀 사람들 다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.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뒤 기능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. 뭐, 자기 팔로워 수도 리스트 수만 알면 자기 권한이 몇 개나 있나 보면 알 수 있고, 자기가 팔로잉 하는 것도 자기가 이제 자기를 팔로우 한 사람들도 자기 리스트에 권한이 몇 명 갖고 있나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고, 이렇게 기능 개발이 쉬워져요. 기능 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. 물론 이제 개발 최초에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개발하긴 해야겠죠. 최초에 개발할 때 신경 쓰긴 해야 되겠지만, 프로토타입 보여주기도 편하고 좋은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A14넷 개발하고 있는데, 가끔씩 너무 막 바쁘고 그럴 때는 쉽게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쉐어포인트에서 개발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. A14넷 인척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. 그리고 저는 A14넷을 개발을 안 배웠어요. 학교에서도 안 배웠고, 학생일 때 쉐어포인트를 시작해갖고, 나중에 거기서 이제 쉐어포인트만 하다가 다음에 간 회사가 A14넷 회사였어요. 그냥 충분히 쉐어포인트만 해도 A14넷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알게 돼요, 자동적으로. 모르면 개발할 수가 없어서.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. 그래서 딱히 쉐어포인트만 한다고 해서 이거에 뭐 종속되거나 아니면 이걸 공부해서 나에게 뭐 괜히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. 다른 데서 있는 개발을 거의 다 쓸 수 있어요. 뭐 WCF, 뭐 페이퍼스 다 쓸 수 있는 기술이니까, 연동해서 쓸 수 있으니까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? 저도 없는 게 좋은데 질문사항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